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일단은 최근 시장 브리핑 가져가면서 일단 스타트 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일단 5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세를 보여줬던 미장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반등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글쎄요. 지금 일단 이 반등의 지금 힘 자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따라서 지금 좀 아직은 좀 미지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만큼 최근 시장 흐름에서 지금 일단 매도세 낙폭을 지금 좀 크게 보여줬었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반등이다? 라고 좀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한 자리값이죠. 일봉상 지금 사실상 파월이 다 끌어올렸었습니다. 지난주 파월 연설 이후서부터 다 끌어올렸었던 자리값을 좀 어느 정도 지지도 못하고, 자, 12,100대까지 지금 올라가면서 12,200대까지 추가 상승, 그 이상까지도 지금 좀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값인데, 최근에 일단 좀 낙폭 자체를 계속 크게 키워가면서 이 자리값에 대한 약간 물음표가 드는 자리값이죠. 상승할 수 있을까? 연말에 랠리를 계속적으로 펼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이 이제 약간 물음표인 자리값이에요. 특히나 오일 가격 자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연저점을 갱신을 하면서 낙폭 자체를 크게 키워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연저점은 아니네요. 오일 기준 연저점은 조금 아닌데 거의 다 왔죠. 이제 70일 초반대까지 지금 매도세 그리면서 낙폭 자체 좀 크게 그려주고 있는 자리값 해석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일단 오펙K가 앞에서 어떻게 이어졌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자, 12월 5일이죠. 일단 뭐 계속적으로 이제 뭐 83달러대까지 올라와 줬다가 다시금 매도세를 연출하고 있는 오일 가격인데, 지금 오펙K 결과를 지금 좀 보신다라고 하면, 자,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러시아 가격 상한선에도 불구하고 석유 제한을 지금 유지한다. 200만 배럴 감소 이후 추가 감산 및 증산 없이 200만 배럴 감산 그 라인대 레벨대를 지금 유지한다라는 게 지금 오펙의 입장입니다. 특히나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 모두 중국의 이제 수요 둔화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요 산유국들 원유 가격의 방향성에 대해 이제 불확실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뭐 일시 중단 조치를 좀 발표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과 주요 7개국의 가격 상한선에 대한 지금 시장 영향성을 평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 상한제는 오늘부터 오늘이라는 지금 얘기 자체가 이제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었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산유국 석유 판매자 그룹들 WTI 기준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배럴당 90달러를 목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어쨌든 얘네는 이 오펙 플러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석유 판매자들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범주로 좀 나눠서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80달러대까지를 지금 중반 뭐 이렇게 유지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얘기는 군소리는 없었어요. 군소리는 없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80 언더로 일단 계속적으로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일단 계속적으로 감산에 대한 압박을 주면서 시장에서 어떻게든 지금 오일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이번 회의에서 지금 일부 증산 의견과 현재 감사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친미 성향의 산유국 같은 경우는 증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우디를 위시한 일부 오펙 플러스 회원국은 오히려 감산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좀 앞다투어 좀 싸움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지금 71달러 초반대까지 지금 떨어졌다가 약반등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뭐 추세 자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락 추세를 지금 계속적으로 그려주고 있다가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자, 러시아산 가격 상한선 결정에 대한 이제 시각인데요. 자, 배럴당 60달러의 상한선은 이제 현재 가격에서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 적자를 늦추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즉 단기적으로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이익이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어떻게 보면 배럴당 지금 어떻게 보면 원유 생산에 들어가는 배럴당 비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40달러를 지금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40달러 살짝. 러시아 기준이죠. 뭐 다른 나라는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기준으로는 일단 한 40 정도. 그렇기 때문에 60으로 일단은 판매를 하더라도 배럴당 20달러의 마진이 남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뭐 판매를 했었을 때는 이 마진에 대한 부분이 받쳐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팔아도 마이너스를 나면서 팔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없이 판매를 지금 가져갔었을 때 20달러를 지금 계속적으로 최대 이제 상한제를 60으로 했을 때 맥시멈으로 2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랄산 원유 자체가 지금 현재 50달러 미만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되려 10달러도 지금 못 받는 상황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러시아 자체가 석유를 지금 못 팔아서 굶어 죽게 하지는 않겠다. 니네 팔어. 싼 가격에 팔어. 우리도 이제 상한제 적에서 그 이상까지는 받지는 않으니까 이 가격에 팔아. 그래서 일단은 이 상한제를 걸어 놓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어떻게든 지금 현재 전쟁을 가져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필요하죠.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수익적으로 내려는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큰 이익 자체는 지금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현재 오일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뭐 80, 90까지도 유지했었는데 현재 오일 가격이 이제 72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사실상 50, 40 정도면 뭐 다른 국가들은 30에서 40 정도 사이까지도 지금 수익을 지금 가져간다라는 거겠죠. 30에서 40달러 정도의 이제 수익을 보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10달러 미만 배럴당 이렇게 지금 본다라고 하면 팔긴 팔아서 수익은 약수익은 챙기겠지만 큰 수익도 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과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독일에 대한 과도한 전쟁 배상금과 제재로 인한 2차 세계대전 촉발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극도로 과도한 제재는 제한하는 상황이다. 너무 큰 제한을 해버리면 아예 더 반기를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니네가 먹고 살 정도는 됐는데 그 이상까지는 보여주지는 않겠다. 자, 결과적으로 너희 산유국이고 너희 에너지 강국인 거 러시아 너네 그런 거 인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하나로만 전쟁 배상금이랑 이번 전쟁 적자를 극복하도록 우리는 두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좀 살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산업적인 부분의 회복이 없이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그 회복에는 지금 현재 서방과의 협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 외적으로 산업 원자재라든지 에너지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거 막대한 금액이긴 한데 수익 자체를 굉장히 제한하다 보니까 요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산업적인 부분, 이러한 산업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회복에서는 서방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제는 좀 제발 그만 굽히고 전쟁 끝내고 들어와라라는 간접적인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앞에서도 지금 가장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쪽의 수요 둔화예요. 뭐가 됐든 겨울에 지금 계절 한정으로 이제 추위가 찾아올 것이니까 그 부분으로 지금 바라봤을 때는 원유에 어떻게 보면 비축량이 좀 필요할 것이고 각국에서 그러면 지금 싼 가격에서 계속적으로
수요를 좀 폭증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빨리 들어와서 우리 재고량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원유 자체의 재고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거에 대한 반사 수혜로 수요와 공급 기준으로 수요 자체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공급 자체를 못 따라가는 상황 속에서 가격 상승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게 계절적인 요인, 겨울이죠. 자, 그런데 겨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쪽의 수요 둔화예요. 결국에는 이제 산업 쪽에서 오일 자체를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 자체에서 이제 가격이 꺾여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최근에 시진핑이 지금 사우디를 방문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290억 달러 규모의 협정에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향후 금요일에 열리는 걸프 지역과 그리고 이제 아랍 지도자들의 대규모 회의에 이제 참석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살펴볼게. 석유 판매 가격을 위안화로 책정하는 협상의 가속화가 좀 필요한데, 이 위안화로 가져가는 게 사실상 계속적으로 좀 말이 많은 상황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국, 이 원유 자체의 결제 자체를 달러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미국이 했었던 모든 일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석유 판매를 위안화로 가져간다? 굉장히 극구 반대를 하는 거. 뭐 오늘 하루 뭐 이틀에 지금 가져가는 내용 자체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위안화로 책정하는 협상이 가속화된다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되려 또 다시 중국과의 대립구도 그리고 신냉전을 계속적으로 또 유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우디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 편이 아니고 이쪽으로 좀 돌아선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각의 뭐 오일 가격이 될 수 있고요, 뭐 지수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흐름 자체가 싹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만 더 신중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5G와 6G 통신망에 대한 새로운 무기 거래 혹은 추가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조금 변수인데,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지금 통신 관련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특정 종목은 상한가도 가고 상승 흐름 자체가 바닥에서부터 지금 좀 나쁘진 않은데, 이 부분 자체를 지금 중국 쪽에 다 빼앗긴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 석유 최대 생산국과 지금 최대 사용 국가의 만남은 최근 유가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는 아랍 국가들의 향방을 좀 가늠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아직은 좀 더 팔아야 되는 사우디, 정치 안정을 위해서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질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엔 크레이그 싱글턴 미국 민주주의 재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데, 자, 중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한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자, 중국이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껏 미국이 이 안보 우산이라는 빌미로 얻어오던 이익을 좀 뺏어 오려는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은 분명히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에 저지른 많은 실수들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바이든이 빈살만 과거 비판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 계속적으로 지금 따돌리려고 하고 사건 때문에 그런 모습들, 전 세계적으로 왕따가 될 수 있었던 사우디 입장 그리고 빈살만 입장에서는 난 돈이 이렇게 많은데 니네가 우리를 이렇게밖에 못 대해? 그러고 나서 갑자기 오일 가격이 오르니까 사우디를 방문해서 아 제발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런 얘기를 좀 꺼내다 보니까 시덥지도 않은 거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빈살만 입장에서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니네 나를 이런 식으로밖에 못 대. 그러니까 중국 쪽에 손잡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발작을 일으키겠구나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다고 사우디 입장에서 중국이랑 이렇게 손잡고 간다 쎄쎄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우디 입장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아요.
중국 쪽이랑 미국 쪽이랑 당연히 사업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져가면서 현재를 지금 좀 보내는 게 좋긴 하지만 하지만서도 어떻게 보면 중국 쪽이랑도 이런 식의 지금 대화 자체가 굉장히 생산성이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지금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중국 쪽으로 이렇게 지금 좀 뻗어 나가도 나쁘지 않으니까 현재 같은 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일 가격 어떻게 보냐, 이게 이제 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자, 오일 가격을 한번 보세요. 자, 작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11월 초 자리값이 여기에요. 자, 11월 초 자리값이 이 동그라미 친 자리값인데 정확하게 한 달 동안 거의 쉼없이 추세를 빼앗으면서, 자, 11월 초가 여기 제일 고점이고 최저점이 12월 2일이에요. 2일 기준으로 지금 최저점을 찍고 나서 겨울 한정적으로 지속적인 매수세가 지금 연출이 됐죠. 자, 지금 가장 최근 움직임을 또 보시면, 자, 11월 초 최고점은 뭐 11월 7일이긴 한데 얘 역시도 지금 12월 초까지 한없이 지금 매도세가 그려주면서 빠졌었던 자리값이죠. 자, 그러니까 위치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최근에 단기 반등도 그렇고, 그렇죠, 움직임 자체의 반등도 한번 가져왔다가 다시금 눌러주는 자리값, 저점을 갱신하긴 했지만 여기선 저점을 갱신을 안 하고 이제는 타이밍으로 봤을 때, 자, 12월 지금 21일 한 번 더 저점을 그리고 나서부터 언제까지, 뭐 최고점 여기는 뭐 전쟁 리스크니까, 자, 3월이 되기 전에 2월 말까지 해서 이러한 드라마틱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한 드라마틱 상승을 보여줬었던 이유가 이거 전쟁 때문에 오일 폭등한 거예요. 그건 이 뒤에예요. 이 뒤에 지금 강력한 상승 흐름을 100달러에서부터 130달러대까지 지금 또 들어 올렸었던 거, 단기 추세를 가져갔었던 건 이게 전쟁 리스크였던 거고요. 앞에서 끌어올렸었던 거는 그때는 전쟁과 전혀 무관한 상황이었습니다. 무관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전쟁과 무관한 이 기준으로 상승했었던 원동력은 뭐죠? 겨울, 여러분들, 겨울 한정으로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겨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각을 좀 그렇지만 얼어 죽으면 안 되고, 그럼 가장 최근 기준으로 본다라고 아직도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자리값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3월까지 해서 뭐 그 이까지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추세의 상승을 결국에는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 지금 바라보는 자리값이 90에서 100달러 사이대까지도 지금 충분히 들어 올릴 수 있는 자리값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죠. 자, 그럼 겨울 한정으로 어떻게 보면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오일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무슨 변수? 지금 현재 여기서 가장 큰 변수, 마이너스 되는 요인, 하락에 대한 요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중국의 경기 침체예요. 자, 제조업에 대한 지금 현재 악화가 나올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근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지금 도시 전체를 계속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던 중국 정부의 움직임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94달러에서부터 지금 70달러대까지 지금 원웨이로 오일 가격의 하락을 이끌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많이 완화를 했잖아요. 이 정도까지 아니고 일단은 이제는 코로나는 좀 감기 수준이야. 독감보다는 약해. 그냥 감기 수준이니까 우리 조금 이제 좀 많이 풀어줄게 라는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죠. 중국 쪽에서도. 그래서 경기 침체,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단기간에 충격을 좀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의 침체로 빠지는 거, 요런 해석 자체는 지금부터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해석 때문에 오일 가격은 지속적으로 빠질 것이지만, 그래도
이 내용 자체 해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충분한 반등 시점으로 또 강력한 반등 시점으로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바이든이랑 지금 바이든이 아니고 사우디와 지금 중국에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협정을 통해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오일 가격대 다시금 상승 탄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값 타이밍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70 언더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오펙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거품 물고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오일 관련 내용 자체를 지금 조금 길게 가져갔는데 다음 2부에서는 오일보다는 이제 지수랑 나머지 이슈 내용들 좀 체크하면서 일단 좀 가져가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성국 투자 아침. 자,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슈로 조금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자, 부동산 관련, 리츠 관련해서 지금 자금 리츠에서 이제 자금 회수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자금 이탈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무슨 말이냐? 앞에서는 지금 바라봤을 때 거의 이탈 없었고 일단 뭐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자산 결국에는 상승한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고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지금 튀어준 모습인데 최근에 지금 압도적인 거래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관련 내용들 결국에는 좀 장기 침체화 되면서 경기 자체 좀 꺾일 수 있다. 가장 조금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좀 어마무시하죠. 어떻게 보면 뭐 강남 쪽 어디 뭐 송파 쪽 그리고 뭐 가장 얘기 나오는 게 뭐 인천 송도 쪽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집값이 뭐 11억 했었던 집값이 뭐 6억까지 떨어졌어요. 뭐 5억까지 떨어졌어요. 뭐 지금 뭐 고점 대비 마이너스 55%예요. 뭐 이런 뉴스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단계라고도 또 볼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면 진짜 10억, 20억으로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집값만 본다라고 하면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내가 꾸준히 돈을 모아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인 연봉을 책정을 할 때는 지금 3천에서 4천 사이가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지금 전체적인 평균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누구는 이거보다 안 돼요, 누구는 이거보다 많아요, 뭐 얘기 나올 수 있는데 뭐 평균적으로는 3천에서 4천 사이 뭐 200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2,400이지만 그거는 일단 직장인 기준으로는 조금 아쉽죠. 뭐 연차 차고 넘어왔었을 때는 적어도 최소 지금 바라봤을 땐 3천에서 4천이 제가 봤을 때는 평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숨도 안 쉬고 연봉이 이렇게 가져가면 실수령액이랑 이런 부분 따져봤을 때 뭐 만약에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실수령액으로 내가 좀 더 잘 버는 관점이다라고 하고 판단을 해봤을 때 실수령액 기준으로 연내 지금 딱 가져가는 금액이 3천이다. 세금 떼고 그럼 많이 가져가는 거죠. 이 연봉 라인대 안에서 좀 실수령액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럼 실수령액이 여기서 여러분들 10년을 모아야 3억이고요. 그렇죠? 한 푼도 안 썼을 경우에 또 다시 여기서 30년을 모아야 9억이에요. 근데 중간에 내가 밥 먹고 쓰는 돈, 뭐 통신비, 뭐 교통비, 뭐
집에서 나가는 뭐 집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전기세가 될 수도 있고 이것저것 기타 비용들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최소 쓰는 돈 자체가 1년에 뭐 달에 정말 아낀다라고 하면 뭐 100만 원 정도 쓴다라고 했었을 때 나가는 거 다 빠지고 나서 다 포함인 거죠. 이런 거 뭐 월세 더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그 외에 뭐 통신비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부분들이 다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자 100만 원 정도 달에 쓴다. 엄청 아끼는 거죠. 이것도 엄청 아껴서 가져가더라도 달에 1200 빠져나갈 것이고 이게 1년에 1억 2천 30년 하면 3억 6천이 빠져요. 3.6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30년의 기준으로 내가 뭐 이 연봉의 고정은 아니겠지만 평균으로 지금 좀 생각해서 본다라고 하면 30년 내가 정말 아무 없이 그냥 직장 잘 다니면서 이 정도 레벨대에서 지금 실수령액으로 받으면서 평균값을 산출을 해봤을 때 6억 5억 4천이죠. 5억 4천. 그럼 지금 10억대 아파트를 가져가는 전체 평균 시세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본 중산층 기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절대 살 수 없는 구조예요. 정말 20년 30년 이 일을 열심히 했었을 때 내 집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수순인 거죠. 평생 일을 해도 집 하나 못 산다. 이거 정말 좀 끔찍한 상황인데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은 좀 당연히 원래대로 수선대로 잡혀가고 있다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또 볼 수가 있고 앞에서의 버블이 껴 있으니까 그 버블을 걷어내는 수준이다라고 지금 페드에서 입모아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가 됐든 지금 바라보셨을 때 결론적으로는 지금 집값의 하락 자체가 굉장히 좀 매섭다라는 건 확실히 느껴지실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미 꺾여진 집값 자체가 되돌아오려는 지금 상승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 자체가 없죠. 어렵죠. 지금부터 다시금 부동산 시세가 10억 이전 고점을 계속 깰 거야 라는 올라가는 기대값이 이제 좀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오고 이것저것 오고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무리하게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 영끌죽 지금 다 망했다 뭐 곡소리 나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처로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좀 무너지다 보니까 최근에 지수 낙폭, 오거래일 낙폭 중에는 부동산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놓여져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 부동산 상황도 살짝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미국 부동산 상황. 자, 투자자들 지금 상업용 부동산 펀드에서 돈을 빼내 지금 부동산 가치가 압력을 받는 중이고 블랙스톤과 스타우드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환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인출을 지금 현재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 블랙스톤과 스타우드 펀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비거래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부유한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투자처로도 인기 종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최근 일부 미국 연금 자금에서도 지금 부동산 펀드에서 돈을 인출해 나가는 상황이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지금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고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안 좋다. 굳이 내가 이 가격에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입장이 더 많아지는 거고 계속적으로 지금 사서 내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다라고 한들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지고 앞에서 더 떨어졌는데 이거를 지금 투자의 적기라고 봤을 때 아무도 생각을 안 하죠. 우리가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20년도 코로나서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는 여기서 몇백 프로 수익이 났고 누구는 6배를 받다 5배를 받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맴돌다 보니까 주변에서 원래도 투자를 안 하시던 분들도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이거 돈 버는 거네? 나도 그래도 얼마라도 수익이라도 주식을 하자. 이런 분들이 정말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연히 보시는 분들도 좀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건 뭐다? 그럼 부동산 투자도 뭐냐? 가격이 오히려 되려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때가 사람들의 투자가 훨씬 더 심리가 더 자극이 되는 거죠. 부동산 절대 꺾이지 않아.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잖아. 지금 가격대에서도 내가 6억에 샀는데 벌써 10억, 11억이 되고 있네.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
한도 끝도 없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되려 주식도 똑같고 하락 추세에서는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바닥이다라는 시그널을 알기에는 전문가들마저도 의견이 갈리는데, 일반 개인이 지금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최저점이다? 정말 나는 최고 싼 가격에서 사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지금 좀 나와주고 있고, 문제는 얼마나 하락하느냐가 지금 문제라는 거죠. 하락할 필요는 있는 상황이죠. 현재 과열된 분위기에서 지금 일단은 조정이 잘 나와주고 있고, 이 필요성은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왜냐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건 없죠. 결국에는 뭐 아파트 한 채당 100억이 돼야 그걸 멈출까?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거를 생각하지 않은 수치잖아요, 가격대고. 그래서 문제는 얼마나 하락하느냐가 좀 문제고, 최근 파월도 부동산 가격은 너무 과열되어 있다라는 언급까지 같이 받쳐주면서 최근의 매도세 낙폭 자체가 굉장히 좀 또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내용은 이 정도까지 좀 정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긍정적인 내용 자체를 조금 더 드린다라고 하면, 최근에 자, 미증시는 변동성이 지금 너무 큰 상황이고, 상승도 단기간에 좀 많이 크게 보여주다가 낙폭도 그 자리값 다 잡아먹으면서 내려오고, 지금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되려 유럽 쪽에서 터닝 파지티브, 오히려 이제 유럽 증시 ETF로 지금 해외 자금이 유출입이 되고 있는 상황의 데이터인데, 최근에 유입 자체가 드라마틱하죠. 올해 뭐 5월, 6월, 7월, 8월 뭐 이런 때 지금 이탈 자본이 굉장히 좀 컸었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값들이 다 메꿀 정도의 강력한 봉 자체가, 매수세가 크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유럽 쪽 상황 너무 안 좋죠. 이탈리아, 영국 최근에 뭐 난리 났었고, 이탈리아, 독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유럽 쪽 상황이 안 좋은데, 그리고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PPI, CPI 물가 자체가, 미국은 지금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유럽 쪽은 아직까지는 지금 좀 한숨 나오는 상황이죠. 긴가민가 한숨 나오는 자리. 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ETF 쪽으로, 유럽 쪽으로 오히려 지금 대규모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자, 유로스톡 지금 50이랑 S&P 500이랑 좀 비교를 하면, 자, 올 7월까지만 보더라도 낙폭 가져갔었을 때 되려 S&P가 이 좀 누르스름한 색깔이고, 파란 색깔이 지금 유로죠. 그래서 이 바닥자리값 비슷하게 다졌을 때 이 상승폭 자체도 지금 S&P가 훨씬 더 크게 가져갔었던 거예요. 반등을 보여줘도 유럽 쪽에서는 반등 희망이 없이 시시하게, 되려 미국 쪽은 강력한 지금 상승 탄력을 보여줬었죠. 근데 뭐 떨어지는 수준도 거의 이제 더 큰 낙폭을 좀 가져갔었지만, 최근엔 추세가 좀 역전이 됐어요. 바닥 자리값 비슷하게 다져주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 시점인데, 유럽 쪽은 지금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전에 가져갔었던, 그쵸, 뭐 8월에서 9월 사이에 있었던 고점 레벨대 자체를 되려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ETF 쪽으로 대량의 자본까지도 유입이 되다 보니까 스마트머니의 유입까지도 지금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바닥 자체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먼저 선반영 되면서 반등을 세게 나와주고 있는 자리값 해석으로 봐주셔도 돼요. 그러면 S&P는 어떤가요? 되려 이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아직까지도 상승 흐름을 더 이어가야 되고,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을 때 나머지 이제 돌파 자리값을 봤으니까 추가 랠리까지 본다라고 하면, 올 지금 12월은 이제 좀 부족하지 않나. 정말 꾸준하게 매수세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올 12월은 조금 시간대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그래도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전 세계 글로벌 기준으로 동반 상승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지금 좀 따져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S&P의 추가 상승, 전고점 돌파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좀 기대값을 가지면서 시장을 바라봐도 나쁘지 않겠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진짜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 주요 인사들의 지금 말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원의 낙폭을 좀 또 보여줬었던 이유 자체가 이런 인사들의 말이 다시금 이제 경기 침체로 꺾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감 때문에 증시가 꺾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분보다는 이번 한 주에 지금 좀 증시평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전에 바닥 다지면서 12,000까지 돌파했었던 것 자체에서 콜옵션 매수 그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했었고, 최근에 지금 풋 매도 포지션 자체로 어마어마한 지금 풋옵션 풋 매수 관점으로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낙폭에 따른 수익을 지금 챙기고 있다. 요거는 조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의 지금 정말 막대한 담합된 세력의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의 장난질을 좀 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좀 가장 큰 그림을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최근에 유럽은 올 겨울부터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 자,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이에요. 자, 인플레이션은 지금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지만 둔화세는 점진적일 것. 상승은 가파르지만 어떻게 보면 둔화 자체는 낙엽이 살랑살랑 떨어지는 것처럼 둔화 자체는 굉장히 좀 천천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RBC 캐피털 주식 전략 책임자는 연말까지 S&P 지수 같은 경우는 4,100을 찍은 뒤에 실적 하락과 함께 내년에 신저점을 갱신할 것이다라는 게 이분의 의견이고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수석 전략가도 내년 상반기는 약세를 되려 보이고, 이 약세라는 것 자체가 저점을 갱신한다.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조금 뉘앙스는 다르고, 저점 갱신 약세 되려 하반기에는 강세장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 상반기를 언제까지 보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3월에서 5월이에요 3월에서 5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래서 정리를 드린다라고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연말 랠리는 아직 솔직히 살짝 남아있지만 결국에는 1분기는 강한 하락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좀 선반영돼서 지금 12,000에서부터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는 다음 주 움직임 주요 FMC 발표 이후서부터 다시 방송 때 한 번 더 좀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부는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으니까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매도 주문 체결. 접수 완료. 자, 바로 잡히더라도 일단은 221컷대. 자, 165. 자, 1차 청산 자리값 지금 135 자리값 볼게요. 자, 19,135. 1차 청산. 잖아요, 본장. 자, 108. 좋습니다. 자, 98. 95. 어우, 힘 좋다. 단기 힘 너무 좋은데? 저점 지금 91까지 썼네요. 자, 91 자리값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100틱이죠. 61 마무리. 아우, 요거 30틱밖에 못 가져가네. 자, 3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해결. 자, 169 자리값 컷 주문 접수 보겠습니다. 완료. 자, 밀렸어도 일단 컷자리 값은 똑같이 지키면서 볼게요. 34, 36. 자, 전고 정확하게 터치. 자, 39 자리 값이 1차 청산입니다. 대략적으로 40틱 되죠. 자, 38 한 틱. 자, 터치 보여줬습니다. 자, 199 자리 값 본절 달면서 볼게요. 정정 확인. 자, 본절대 13 돌파 자리 값. 네, 돌파 자리 값 나왔고요. 자, 일단 29 자리 값 확보 보면서 가져갈게요. 자, 이 이상은 일단은 좀 그냥 정정 지켜볼게요. 확인. 자, 30틱 확보. 자, 300 지금 201 기준으로 진입 봤으니까 29 자리값 30틱으로 보는 거고, 올청 자리값 295 자리값 볼게요. 자, 거의 다 올라왔죠? 꽉찬 양봉 마감 좋습니다.
자, 기대값은 95 계속 유지할게요. 자, 76. 자, 80 돌파 나왔죠. 자, 60틱 확보 보겠습니다. 자, 59짜리 값 정정 확보. 확인. 자, 59짜리 값이에요. 자, 59 터치냐, 295 터치냐, 이렇게 지금 일단은 마무리 보겠습니다. 자, 59 터치하면 마무리. 자, 6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30일 몇 세결. 자, 11,919짜리 값 컷에. 자, 변동성에 잡히더라도 일단은 19짜리 값 컷 유지하면서 볼게요. 언더 세게 치고 넘어가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자, 34분 마감봉 캔들. 자, 중요하죠. 터치. 자, 400불 자리값까지 나왔습니다.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지금 타이밍 나와줬죠. 자, 정확하게 지금 49까지 터치 보여줬습니다. 13. 자, 65. 자, 69 자리값 올청. 자, 67. 좋습니다. 네, 8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매수세결. 주문 접수 완료. 자, 69자리값 커팅 볼 거고요. 지금 일단은 54자리값 지금 고점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주문 접수 49자리값 완료. 올청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19,349자리값 올청대기. 자, 요거는 50틱 정도 지금 좀 빠르게 보는 자리값이니까 자, 일단은 올청으로 같이 가져갈게요. 자리값 349 50틱 자리값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0. 자, 343 48 좋습니다. 네, 5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매수 체결. 자, 한 번 더 보시고요. 똑같이 19,489 1차 청산. 자, 29자리값 커팅. 주문 접수 완료. 가야 되는 건데. 자, 84. 자, 똑같습니다. 89자리값. 자, 30. 자, 86고점. 요번 자리는 조금 더 욕심 부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번 타이밍은 조금 더 욕심 부리자. 앞에서 휩소 주고 나서 재돌파 관점이니까 한 40이든 50이든 좀만 더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안정 청산은 역시나 30틱입니다. 자, 지금 터치 자리값 나왔죠? 자, 90 돌파. 461 기준으로 지금 일단은 확보 자리값 볼만한 게, 자, 50틱 확보 보시죠. 자, 지금 정정 확인. 취소 확인. 자, 509 자리값. 주문 접수 완료. 자, 509자리값 50틱 확보 볼 거고요. 지금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추세 끊기면 뭐 50틱이든 뭐 얼마든 그냥 가져가고 마무리 보는 거고. 아, 요거는 그냥 확보 자리값에서 마무리 보는 게 딱 좋을 것 같은데, 어제 뭐 항생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2, 300틱은 거뜬히 들어 올려죠. 뭐 추세 나와주면. 자, 앞에서 의미있게 눌러주고 나서 지금 5일선 이탈 없이 계속적으로 상승 자리값 좀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 계속 연출하고 있죠. 힘 빠지는 느낌 없이 계속적인 추세 힘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욕심은 나는 자리예요. 아, 마무리 가져가네요. 아, 요거 조금 아쉽다, 그쵸? 자, 10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거고요. 자, 아직 마감봉 자리값은 아닙니다. 자, 35 자리값. 자, 11,535 일자 청산. 거기서 본절 달면서 볼게요. 자, 32. 자, 35 자리값 1차 청산입니다. 자, 터치 35 자리값 터치 보여줬고요. 취소 확인. 자, 지금 519 주문 접수 자리값. 완료. 자, 본절 대. 자, 300불 자리값 정확하게 지금도 나와주고 있죠. 자, 청산 보실 분들 미리 봐주시고요. 아, 이거 한끗차. 좋습니다. 네, 8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19,021 매수 체결. 주문 자, 접수 80 자리값 완료. 커팅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자, 중심값 라인 7호 자리값. 자, 69자리값 50틱 1차 청산 봐주시고요. 최종 청산 지금 150자리값까지 한번 기대값 가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 1차 청산 56 반등 좋고요. 자, 69자리값 50틱이니까 1차 청산 지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자, 마지막 분봉 마감 분봉 지금 양봉 마감해야 되겠죠. 자, 20초. 자, 68. 자, 한 틱. 자, 지금 50틱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세요. 자, 50틱 자리값 잘 나왔죠?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자, 본절 잡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자리값 확보 볼게요. 정정 확인. 자, 79자리값 확보. 자, 50틱. 지금 80, 60틱이죠? 60틱 확보. 해결된 자리값 이제는 더 이상 뭐 낮출 필요는 없겠죠. 요 정도까지로 지금 일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가져가네요. 네, 60틱 수익으로 마감 보도록 하겠습니다.